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누구라고요? 네, 피쉬 히어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쿠아포닉스 용어 열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터미놀로지.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문 지식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한 학문체계는 그 각각의 학문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응축되어 있는 터미놀로지, 즉 용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닉스와 관련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언급하더라도 그 수준과 범위, 깊이가 너무 조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쿠아포닉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우수한 아쿠아포닉스 상업 재배자가 나오려면 아쿠아포닉스의 이론 체계를 이해해야 되고, 그 이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첩경은 어디에 있다? 바로 용어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용어를 한 40~50편 정도에 걸쳐 기본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용어는 열 안정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열 안정성, 영어로는 thermal stability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외기 또는 외계로부터의 어떠한 에너지 충격에 대해서 특정한 계, 여기서는 아쿠아포닉 시스템이 되겠죠. 실내에 있건 노지에 있건 아니면 2중, 3중 비닐하우스 안에 있건 그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전체가 온도에 있어서 또는 열 보존에 있어서의 항상성을 지니는 것을 열 안정성이라고 칭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변온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반드시 항온동물, 포유류나 조류와 같은 항상 같은 온도를 지니는 동물 또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아쿠아포닉스의 구성 요소들이 열의 변동성에, 온도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밥을 먹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죽거나 최소한 감염성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도 스트레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건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르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댁에 기르고 있는 어떠한 식물, 꽃을 한여름 떼약볕에 잠깐만 내놔 보십시오. 또는 그 식물을 한겨울에 한파 속에 한 5분만 내놔 보십시오. 바로 얼어버립니다. 한 번에 작기가 시작이 되면 그 작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쿠아포닉 시스템 내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 전체의 약 20에서 25%가 새로운 작기에 심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주 새로운 식물들이 정식이 되고 전체 100%의 재배 면적의 식물들이 예를 들어서 1만 포기가 꽉 차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열 충격이 왔습니다. 온도 충격이 왔습니다. 열 교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길고양이가 와서 비닐하우스를 찢어가지고 냉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스마트팜 시스템에 페일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깜빡 잊고 잘못해서 온도를 잘못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식물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상품성이 떨어진 식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료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팔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 뭐 한 달 정도 수익은 포기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사실은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서는 한 달의 수익 손실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서는 식물이 물고기가 만들어낸 오염물질인 질산염을 흡수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다 죽어서 한 번에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게 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물고기는 동물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대 2주까지 먹이를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필터의 시스템 자체에도 타격을 주게 되겠죠. 한마디로 어떠한 실수나 또는 외부적인 요인, 시스템의 불비로 인해서 발생한 열의 불안정성이 unstability of summary 뭘 초래합니까? 네,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겁니다. 유명한 표현 있죠? 영화의 대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해일이 얘기합니다. 전 완전히 붕괴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전혀 비슷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전 완전히 붕괴됐어요. 최근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죠. 네. 탕웨이가 나오고 여러분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러한 열 안정성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쉽고도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DWC, Deep Water Culture 방식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표적인 어떤 표상으로서 아쿠아포닉스를 얘기하는데 이 아쿠아포닉스에 NFT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엄청 많이 하던데 NFC 방식을 쓰게 되면 NFC 방식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수괴 물 덩어리의 양이 제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온도 변화 요소가 있을 때 또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일시적인 중단이 있을 때 쉽게 열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쉽게 열을 얻어버립니다.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최신의 정상적인 전문가가 만들어낸 아쿠아포닉스 시스템도 NFT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NFT 방식을 사용한다. 정원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 열 안정성의 저하로 시스템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정화 장비들, 백업 시스템이 들어가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아쿠아포닉스에서 요구하는, 얻고자 하는 목표인 또 하나는 식물의 생산, 신환경적 생산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식물의 효율적 생산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의 친환경적 운영이라고 하는 목표에 위해가 발생하는 거죠. 지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아쿠아포닉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수경 재배를 해도 되는 거죠.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고기의 똥으로 식물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환경적인 생태적인 가치와 철학을 내포하고 있는 필드입니다. 오늘 열 안정성이라고 하는 아쿠아포닉스의 주요한 개념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피쉬 히어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뭘 봐야 될까요? 아쿠아포닉스 바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희 피쉬 히어로 블로그로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